제가 방금 받아본 글입니다. 중앙정부 핵심 권력기관에서 나온 헌법재판소 동향보고입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중앙정부 핵심 기관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동향보고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28일 금요일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 법조 출입 기자들은 변론 진행을 관찰했는데 이변이나 변수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파면된다는 겁니다. 파면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매번 변론 기일 때마다 나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변이나 변수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전언했다는 것입니다. 즉 파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2월 28일 금요일에 그래서 파면이 선고되면은 4월 29일 화요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선고 후 60일 이내니까 최장 4월 29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4월 29일에 대선이 있고요. 4월 30일에 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한 전망도 했는데, 최종 판결은 가장 빠르면 5월 선고가 전망된다. 633 법칙에 따르면 그렇다는 건데, 자, 대선 이전에 대법원 유죄 선고가 확정될 때는 출마 자격이 박탈되지만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핵심 권력기관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동향보고, 헌법재판소 동향보고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8일 금요일쯤 있을 것 같고, 대다수 법조 출입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이변이나 변수가 없어 보인다. 즉 파면된다. 윤석열이 파면된다. 이렇게 전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월 28일 금요일에 선고가 나면 4월 29일 화요일까지 대선이 치러져야 해서 4월 29일 화요일 대선이 있게 되면 차기 대통령, 21대 대통령은 4월 30일 수요일에 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향후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밝히겠죠. 만약에 이대로 변론 종결한다. 그리고 평일을 열어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다면 2월 28일 금요일에 선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마 오늘 오후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더 연다 그러면 미뤄지겠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정부에 보고된, 중앙정부 핵심 권력기관에 보고된 받은 글에 따르면, 정보 보고에 따르면, 동향 보고에 따르면 2월 28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윤석열은 파면으로 굳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용민 TV를 시청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한참 뒤에나 어디 매체를 통해서 받아보실 텐데 김용민 TV가 제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 동향보고가 틀리면은 몰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이따가 또 박시동 평론가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이 척간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도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징역형을 받았어요.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이 정치를 그만둬야 할 판인데 징역형이 나왔어요. 한성진 판사가 1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죄였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검찰이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성남의 백현동 용도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했다. 이렇게 해명했죠. 근데 협박받은 바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봤어요. 협박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이런 이유로 유죄를 때려달라 검찰이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이거는 이제 무죄로 나왔는데 그 두 가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검찰이 몰고 가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 그리고 백현동 용도 개발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점이 허위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해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그 판결 나온 이후 제가 한 번도 논점을 바꾸지 않고 말씀을 드렸지요. 법률가들보다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가 주장하면은 권위가 없지요. 그런데 법조계 전현직 판사들도 괴상한 판결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게 일단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야 이거 뭐 2심 3심 가서도 이렇게 유죄로 나오는 것 아닌가 염려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재판부가 너무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해서 다른 사건 안 맞고 이것만 붙잡고 물고 늘어지게끔 또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 배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잘 모르시는 분은 3월에 최종 선고가 나는 줄 알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염려 많이 하셨는데 일단 3월에 나오는 건 2심이고요.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3심 가면 되죠. 근데 3심은 아마도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2심으로 끝날 텐데 어쨌든 2심에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아마도 민주당이나 그 민주당 내부의 그 수박들, 친문들 그리고 당 밖에 국민의힘 이자들이 범죄자 이재명 이러면서 막 마타도어를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염려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조기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그게 당장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 나가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지난 2월 5일에 공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 이틀간의 재판을 보면 검찰이 대단히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어제 재판장은 피고인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 동안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재명이 말했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그런 말을 언제 했냐? 이렇게 재판부가 검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나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친 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 실상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이거거든요. 여러 명이 골프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김문기 씨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었던 거죠. 이재명 시장. 근데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요거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이 사람이 김문기와 이재명 시장이 나오는 4명이 촬영한 것처럼 잘라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함께 골프를 했으면 그 여러 명을 다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명이 골프를 했다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함께 골프를 했는데 박수영 의원이 4명하고만 골프를 친 것이냐 오해하게끔 잘라서 이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조작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인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 말은 결국 나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안 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왜곡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한성진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는 나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바가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됐어요. 골프를 한 거는 맞거든요. 골프를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한 적은 없어요.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을 지적했는데 그걸 가지고 난 골프를 안 쳤어요. 이 말로 바꿔놨으니 합리적인 항소심 재판부는 아니 그거는 이재명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것이고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는데 죄를 물을 때는요 확실해야 합니다. 범행이 확실해야 돼요. 본인이 시인하거나 그 이전에 빼박 증거가 있어서 이거 도저히 이걸 뭐 피해갈 길이 없을 때 그때 유죄가 나오는 거고요.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해석의 여지가 A라는 해석뿐만 아니라 B라는 해석, C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면은 뭐든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형사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추정에 추정을 더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해석으로 이재명을 죄인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2020년 12월 24일에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이죠. 그 사건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한 취지로만 검찰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원칙 말씀드렸죠.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하나의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 조작된 거네, 이 발언이.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지, 이거는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배제하고 지들 꼴리는 대로 지들이 믿고 싶은 것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쌈 싸먹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 요거 백현동 용도 변경은 한마디로 성남시가 도시관리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배임죄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그것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으로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일이기 때문에 배임죄를 갖고 뭐 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건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소상히 이걸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 이 행위가 시장이 한 거냐 시가 한 거냐, 이렇게 재판부가 짚어낸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행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시청이라는 법인이라면은, 이거는 법인은 아니죠. 지자체라면은, 그러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선거법상으로 보자면은. 그 용도 변경한 행위를 두고 기소한 것인데, 그 기소를 성남시장으로 검찰이 못 박았는데, 근데 행위 주체가 법률상으로나 실제로나 지자체이거든요. 성남시거든요.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시의 대표가 성남시장이긴 하지만 주체가 성남시장 개인이 아니라 성남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짚어내니까 검찰이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장 직인이 찍혀 나가는 걸 갖고, 보십시오, 이 시장 직인 누가 찍었겠습니까? 이재명이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재판부의 질문의 취지는 그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구성 요건상 해당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같은 추론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속히 무죄를 선고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쟁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석진 변호사가 짐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석진 변호사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전석진 변호사의 활약을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직선거법 재판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원투펀치를 맞고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이 논리대로라면은 검찰이 아주 신박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요. 사실 진짜 3월 말에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1심 한성진 판사님은 정말 본인이 판단한 것도 아닌데 아주 의문의 참패를 당하는, 의문의 1패 정도가 아니라 의문의 참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네요. 지금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재판 흐름과는 상이하지 않습니까?